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50분 꽉꽉 채워볼게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 특별히 50분 동안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CPI 지수 발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둔화된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FOMC 의사록이었잖아요. 경기 침체를 전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5% 정도 나왔죠. 네. 그 미국 금리가 이제 5%죠. 똑같죠. 근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은행은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돈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5% 오르면은 이자가 5%인데 제로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적었을 때는 인플레이션 7%, 8% 됐을 때는 상당히 높았던 그런 부분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인플레이션하고 금리를 보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5% 룰입니다. 결국은 은행 이자보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기준금리가 5에서 5.25 정도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수 부분들이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5%대로 내려온 인플레이션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제로적인 어떤 측면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섣부른 어떤 금리 동결이 어떤 주장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이 최종적인 금리 인상, 다음번에 금리 인상이 아닌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왜냐하면은 미국 어떤 GDP 현재 2분기, 3분기 이 부분들이 그렇게 어떤 예상치들이 뭐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금리 동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어떤 그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현재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현재 금융위기, 어떤 은행 위기 이 부분들이 어떤 현재 잠복은 됐지만은 언제든지 재발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려감들은 뭐 크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뱅크런도 일어나야 되고 투자 자산 회수도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올라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위험 자산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금 가격도 올라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계속 거기서 하락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다는 것은 미국 내 자산을 가지고 미국 외의 어떤 흐름으로 투자 흐름이 바뀌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금 가격, 금이라든가 가상자산. 근데 주식은 약간 경기에 민감한 어떤 흐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다가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나름대로는 얼마든지 유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촉매제 부분들이 금리 동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금융위기가 다가왔던 그 시기 요거에 비슷한 시기가 한 번 있었죠.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차트를 한번 그때 당시 했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비슷하게 한번 그 흐름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봉상으로 한번 자 봐보겠습니다. 20년 전의 흐름에서 20년 전에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터졌을 때에 이때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어떤 급락이 나왔던 그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그 은행들이 계속해서 파산을 좀 해가는 관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전에 현재 요거는 이제 거래소 차트인데 이 당시에
금리 현재 금리 인하를 적극 전격적으로 단행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주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한 번은 나와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비슷하게 한번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번 5월 달이 이제 분기점이 좀 해당이 되는데 금리 동결 그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이제 선제적인 조치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 랠리의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그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좀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2%에서는 제가 중장기 시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은 20년 전에 어떤 차트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게 전개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도 뭐냐면은 IMF 상황의 어떤 흐름에서 굉장히 큰 유동성이 한 번 왔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크게 왔었는데 쌍봉 고점을 찍고 기나긴 조정을 보였죠. 기나긴 조정을 보이고 나서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유동성이 한 번 주어졌다. 근데 이게 현재 36개월의 어떤 그 차트 흐름들이 현재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상승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뒤에 어떤 후유증들이 뭐였냐면은 카드 대란 사태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쌍바닥 이런 그 진통들을 보이고 나서 빛나는 상승들이 이렇게 나와줬던 전례들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이제 최근에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최근의 흐름들하고 같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이제 IMF 사태하고 현재 코로나 어떤 팬데믹의 어떤 급락 상황. 글로벌 경기가 거의 침체된다, 공황이 온다는 분위기였죠. 이때 당시에서 급락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저점하고 IMF 저점하고 어떤 흡사한 흐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현재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보면은 최근에 현재 이 저점부터 지금까지가 약 36개월 사이클의 흐름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6개월의 어떤 그 정확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36개월이면은 현재 이 지난 2월달, 3월달에 했던 흐름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장세 사이클이 이제 상승과 조정 그리고 조정에서 다시 한번 강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유동성. 물론 이제 가짜 유동성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금리 침체 부분들은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더블딕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고 더블딕 가능성 또 경착륙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금리 동결이나 현재 금리 인하의 첫 단계 이때 이제 가짜 유동성이 한번 크게 불어닥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강세 기조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좀 적어봤어요. IMF 저점 이후로 지금의 흐름이 어쨌든 36개월이라고 한다면 3년 사이클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런 걸 좀 미루어 봤을 때 앞으로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아까도 비트코인과 금 또 주식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비교를 해주셨지만 지금 현재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고 있는데 증시만 거기에 못 미치는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은 지금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현재 그 좀 더딘 움직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권을 좀 다지고 올라오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외국인의 어떤 그 수급하고 밀접히 연관이 돼 있고 또 환율하고 좀 밀접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매수세 부분들이 다가오질 않고 있지만은 전체 이제 환율 차트를 이제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환율 차트 같은 경우는 현재 고점에서 저점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한 절반까지 이제 그 되돌림을 줬습니다. 되돌림을 줬는데 사실은 환율이 좀 약간 불안하기는 불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근데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절반까지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절반이 저항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돌파가 되면은 상당히 불안하게 좀 진행이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딱 두 가지가 좀 있죠. 경상수지하고 자본수지가 있는데 현재 자본수지는 외국인이 돈을 들고 들어오는 부분들, 우리나라에서 현재 해외 투자를 위해서 돈을 들고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현재 무역 부분들이 계속해서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자의 어떤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수출이 거의 급감하고 있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극심한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수입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환율이 상당히 안정이 됐을 건데 그런 두 가지 요인이 복합되다 보니까 환율이 약간은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서서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어떤 국내 투자가 조금 이루어지면은 환율도 좀 어느 정도 안심권으로 좀 접어들기 때문에 환율이 1,330원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좀 약간 뭐 위험한 수준으로 전개가 될 수 있고 한번 장세가 약간 출렁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에 워낙 저평가됐던 현재 업종 내 어떤 그 현재 거래소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의 어떤 흐름, 투자 심리 흐름을 보자면은 최근에 어떤 불안한 어떤 매크로 환경은 현재 계속해서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질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위험성이라고 한다면 은행 위기가 있을 거고요. 또 금리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 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금리도 사실상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 원달러 환율이 1,330원 부근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가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도 가장 중요한 영향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근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어제 현재 미국 증시에 연달아서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약세가 좀 되고 있지만은 최근 오늘은 좀 약세가 좀 되고 있는데 지수 차트로 잠깐 세부적인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오늘 지수가 약세인데 이제 플러스로 좀 돌려놓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되는 어떤 흐름들입니다. 추세로 보면은 이 박스권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는 그런 양상의 좀 움직임이 좀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현재 전략 후광 물론 이제 이 부분들하고 거래소하고 코스닥하고 좀 다릅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2차 전지가 강세했다가 현재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거래소는 이제 현재 알다시피 차트를 보시면 알다시피 서서히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 전혀 시세를 내지 않는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선업종도 많고요.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종, 현재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 이제서 서서히 올라와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로 보시면은 전혀 시세가 안 난 현재 중에서 한알령 제재했던 수혜주 중에서 게임주가 있습니다. 게임주도
대표적으로 전혀 시세가 안 난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제 바이오주도 전혀 이제 시세가 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 그 전혀 움직이지 않는 섹터에 대해서는 현재 움직여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또 흐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사실 코스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왜곡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2차 전지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지수 어떤 캐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간 왜곡된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코스닥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은 약간 흔들리는 어떤 구간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보면은 약 20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여기서는 코스닥이 당분간 며칠간은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흔들릴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견조한 움직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2차 전지가 흔들리면서 다른 섹터의 어떤 순환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셀트리온 급등부터 제약바이오주 흐름까지 연결이 되고 이게 뭐 게임주 쪽으로도 순환매도 약간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메타버스 쪽의 흐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보시는 게 좀 중요하고 한번 크게 흔들리는 자리가 하나의 변곡이라면은 그 이후에 새롭게 주도주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이 코스닥이 좀 왜곡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 왜곡된 흐름이 나온 부분이 아마 에코프로의 엄청난 상승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코스닥을 900 가까이 끌어올린 건 에코프로의 힘이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기업들에서 이제 매도 의견도 나오고 있고 고밸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다시 좀 5일선을 깨고 붙이려는 흐름도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앞으로의 에코프로의 향방이 또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에코프로의 향방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뭐 두 가지가 좀 있죠. 근데 그냥 차트를 보시면은 에코프로 BM이 지금 한 26조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26조도 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한 뭐 16조 거의 이제 비슷한 흐름들인데 지금 전체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그 고점에 대한 이격의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추세는 깨지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추세는 살짝 이제 깨진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 하단선 다시 말해서 상단선에 저항을 부딪히지만은 21선까지는 횡보를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승을 좀 해주다가 이렇게 이제 추세가 이렇게 깨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락이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이렇게 보는 것들이 상당히 강하는데 그 중간이 있습니다. 중간이 뭐냐면은 삼각수렴의 횡보 구간입니다.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의 후발주도 계속해서 수급이 이제 돌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도 지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저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지금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 부분 횡보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흐름들이 전개가 좀 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세 이탈은 분명히 좀 될 조짐을 보이는데 이게 횡보 추세로 바뀌면은 전혀 장세의 어떤 부분하고는 어떤 그 바뀌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후발 종목의 어떤 2차 전지 후발주의 어떤 부분하고 다른 섹터,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섹터의 흐름하고는 일시적인 어떤 단기적인 영향이 있지 추세하고는 상관이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쉬어가더라도 저는 물론 이제 쉬어가고 다시 한번 갈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되지만은 전혀 어떤 추세 이탈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이제 모두가 에코프로 끝났다라는 의견들을 내비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시나리오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잠깐 조정을 준다면
이제는 2차 전지 이후에 어떤 업종들, 업황들이 주목을 받을 것인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게임주와 바이오주들의 흐름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세한 시황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더 얘기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상남자다 이런 그 닉네임을 붙여드렸는데 상한가의 남자라는 닉네임 어제 제가 새로 드렸거든요. 어떻게 마음에 드실까요? 예, 네, 마음에 들고요. 노란톡에서는 새로운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임찍상. 그러니까 임찍상. 임상현이 찍으면 찍으면 상한가 간다. 그렇죠. 그래서 상한가가 안 되면은 임찍상닷컴, 뭐 시온닷컴 패러디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네. 상한가가 안 되면은 이렇게 오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되는데 우리 임찍상 전문가님의 어떤 이 어제 상한가 종목도 사실 있었거든요. 예. 어제 상한가 그 주인공은 미코바이오메드였습니다. 오늘이 예. 4월 13일인데 저희가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종목이에요. 예. 사실 4월 7일에 공략을 해서 지금 어제 상한가 이후로 45%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고요. 사실 오늘 흐름을 본다면 12%까지 올랐다가 조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예. 리뷰 한번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같은 날이었습니다. 지노믹트리도 지금 현재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27% 수익이거든요. 예. 관련해서 두 종목 한번 다뤄볼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암 진단 키트를 특집으로 다뤘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바이옴에서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현재 일본에서 현재 온숭이 두창 그 현재 엠폭스라고 좀 약간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두창 환자가 재발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진단 키트가 약간 유행이 되면서 급등을 해줬는데 뭐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아니었었고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투자 유치 이 부분들이 좀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실사를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나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게임주 쪽,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나름대로는 꽂혀 있습니다. 그쪽에서 약간 투자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의외의 어떤 그 수주가 현재 투자 유치가 좀 될 수가 있는데 미코바이오메드가 막 그런 흐름으로 현재 수혜를 이제 보면서 급등을 해줬는데 물론 이제 온숭이 두창 관련된 부분들이 뭐 다시 한번 유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만은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미코바이오메드가 이때 급등을 해줬던 부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투자 유치 때문에 상승을 이제 해줬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침체를 보이다가 이날 이제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 당시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진단 키트가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겠죠. 질병이 유행한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암 진단 같은 키트로 발전이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항암제들 새로운 트렌드로서 차지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미코바이오메드는 현재 외국인의 어떤 그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유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진행이 되는데 마침 현재 온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했던 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은 시가에서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은 투자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격을 보이고 간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면은 파동이란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2단으로 보통 올라가서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격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번 주가 현재 단기 고점이 되지만은 최소한 다음 주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다음에 뭐 현재 온승이창 부분이 대유행이 아니라도 소규모 유행이 이렇게 되더라도 시세는 미리서 대유행의 만큼 한번 시세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미코 바이오메드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좀 적중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노란톡에서는 실질적으로 현재 상승 초기 5%대 정확하게 이제 공략을 좀 해드렸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뭐 수익률 인중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최근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요거는 고점에서 20일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분석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코 바이오마이드 같은 후발주 종목군들 궁금하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이미 수익률 파티를 저희가 벌이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함께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온 종목입니다. 바로 제노포커스인데요. 어렵습니다. 락테이즈와 파이토핑고신, 효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오늘 장세를 본다면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만 어제 장에서 반짝 올라주면서 급등을 보였고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늘 이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 주에 다뤘던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죠.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자, 관련된 종목 부분에서 오늘 가져온 거하고 유사한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련주하고 함께 한번 우리가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랑 비슷하네요. 저기 여기 보시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는 바이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핵심적으로 연구하는 기업은 딱 임상으로 연구한 기업은 딱 3개가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가지고 이걸 연구하는 치료제를 연구한 기업은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CJ 바이오사이언스 이 3가지 기업이 실질적으로 임상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BL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BL이라는 종목은 장내 미생물이 아니라 현재 청국장, 된장에서 현재 유산균, 유익균이 배설하는 물질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배설하는 물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장균을 유익균을 가지고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BL에 대해서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사항이 좀 되는데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다음 장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2가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바이러스 진단이 아니라 미생물 진단 쪽에 대한 부분들이 소마제나하고 DX, VX 예전에 이제 캔서롭이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산균이죠. 예, 부분들이 이제 비피도, 셀바이오텍, 제노포커스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들고 나올 부분들은 먹는 유산균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먹는 유산균 중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비피도나 셀바이오텍은 전부 다 먹는 유산균, 건강식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근데 제노포커스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산업용 또는 바이오 헬스케어 어떤 소재로 쓸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노포커스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제노포커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4월 말일 날 이야기를 했지만은 1차 승인이 됐던 것이 작년 11월 30일 날 현재 레브요타라는 치료제, 요거는 직장 내 투여라겠죠. 미생물에 대해서, 건강 미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를 각종 치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먹는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고 최초의 치료제는 현재 세리라는 제약사에서 만든 세리 109가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승인이 4월 26일이라고 써졌죠. 이게 빨간 표시로 해놨습니다. 이게 되면은 거의 폭발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뜰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 기대감 때문에 뜨고 있다. 어떤 분들은 그 아마케가 뭐 이번 주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노포커스는 제가 설명하려면 약간 복잡합니다. 시간도 일단 관계없고. 이름부터가 그렇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락테이즈, 그다음에 파이토핀 고신 효소 뭐 이런 부분들을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R&D 단계의 뭐 유전자 자원, 그다음에 단백질 개량, 단백질 발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완벽하게 염기서열을 분석한 것이 현재 최근 몇 년 전에 되면서 유전자 치료제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미생물에 대해서 완벽하게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이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유전자를 약간 편집을 좀 하면은 모든 그 미생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풀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미생물을 연구하는 무슨 도움이 될까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병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에 필요한 단백질,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들. 네,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장내 미생물에서 해주는 각종 어떤 효소, 이게 현재 발효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좋은 흐름들을 좋은 어떤 치료 기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걸 그대로 뭐냐면은 이제 그 배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된장독에서 그 장독에서 뭘 배양하죠? 이렇게 된장이나 네, 뭐 이런 것들, 청국장 이런 것들을 배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간장대 같은 경우 이것도 전부 다 발효이기 때문에 배양이고 우리가 먹는 김치 어떻게 되죠? 그냥 있으면은 발효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발효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미생물이 음식물을 이렇게 소화하면서 하는 그 발효화된 어떤 그 물질들 이게 치료제가 되고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한 어떤 그런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락테이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윤의 면역 증강 물질을 현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 이제 치료제의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파이토핀 고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피부 어떤 효능에 좋은 어떤 그 현재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생산하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생산하면은 치료제도 되고 또 건강식품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산업용 어떤 효소로 처음으로 현재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효소라는 것은 이제 원료 물질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효소를 이제 배양을 해주면은 현재 미생물이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현재 기술을 하고 있고 제노포커스는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산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먹는 유산균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좀 치료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건데 정확히 어떤 병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네요. 예,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노포커스가 이제 임상을 첫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치료제 쪽은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던 이유가 임상 2상, 3상이 있는데 제노포커스는 자회사와 함께 뭐 GF101이라든가 GF103, 뭐 GF203, 뭐 303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일반 황반 변성이나 염증성
현재 장질환 이쪽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임상 초기 단계에도 있고 일부 단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몸에를 치료제 물질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제대로 현재 필요한 어떤 물질을 단백질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촉매 물질, 단백질의 유사한 물질을 미생물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치료제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노포커스가 현재 산업용 효소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전 단계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제노포커스 한번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포커스 부분들은 제노포커스 차트를 보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최근에 어떤 수급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은 숨고르기 단계에 좀 해당이 되고 한번 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현재 지금 다른 부분들은 다른 현재 마이크로 바이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은 요거는 약간 움직임이 없는데 이번에 순환매로 한번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생물과 단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앞으로의 임상들이 즐비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아직까지 시세를 받지 못한 종목 제노포커스였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들어온 종목은요. 네, 오비고입니다. 차량용 OS라고 한다면 웹 브라우저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 걸 만드는 기업이고 오늘 장에서 조금 눌림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어제 급등이 나왔고 오늘 조정을 주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향후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또 역시나 차량용 쪽으로 한번 눈길을 줘봐야 되겠네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오비고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강력하게 추천을 한 거고 의외로 현재 약간 대박이 될 수 있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려보면은 지금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가치가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모바일 시대 그림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인터넷 시대에서는 2000년도에 인터넷 시대가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인터넷 혁명 때 네이버, 다음, 라이코스, 야후 뭐 이런 부분들 이런 포탈 부분들이 계속해서 춘추전국 시대를 보이다가 어마어마한 어떤 흐름에서 결국은 이제 대장주가 살아남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1차 혁명이 좀 일어났고요. 그리고 2차 시대 부분들이 일어났던 것이 인터넷에서 모바일 시대, 다시 말해서 2009년대 핸드폰에서 모바일이 구현이 되면서 이쪽 관련된 어떤 종목군들이 대거 2차 큰 시세를 보였다 좀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모빌리티 시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모빌 시대의 플랫폼은 어디에 있느냐 차량 내비게이션 앞에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은 차량 내 모빌리티 이제 웹 브라우저의 사물 인터넷의 모든 어떤 정보의 중심이 되고 있고 앞으로 모빌리티가 각종 PBV나 현재 로봇이나 이런 이동 그다음에 드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플랫폼의 가치에 지금 준비를 하는 기업이 오비고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모빌리티 플랫폼의 가치는 모든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는 다 적용이 지금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물론 오비고뿐만 아니라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종목군도 이번에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자동차 부품주나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이번에 같이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사실 이번에 인공지능 떴던 부분들, 로봇 떴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하나 육체라면은 인공지능 종실을 말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모빌리티에서 보면은 모빌리티의 어떤 전기차는 각종 2차 전지나 이쪽 그 자동차 부품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에 해당이 됐잖아요. 근데 모빌리티에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오비고는 자율주행에서 살짝 벗어나는 현재 그 인포테인먼트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우리가 플랫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큰 흐름 그중에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하나가 오비고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런 배경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비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 앞에 내비게이션 이거를 웹브라우저라고 한 그 현재 그 차량용 웹브라우저인데 이걸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터넷 접속을 하려면은 어디에 일반적으로 그 현재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접속을 하잖아요. 네. 그죠? 거기서 네이버나 다음 키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휴대폰 하면은 안드로이드라는가 안드로이드가 iOS 여기에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야지 모든 것들 아이콘을 쓸 수가 있죠. 근데 그럼 모빌리티 시대에서 는 뭡니까? 요거가 똑같은 거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앞에 대놓으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네. 스마트폰하고 차량용의 각종 이런 어떤 기계하고 호환성이나 이런 것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차량 내부의 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만들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빅테크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진출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비고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비고가 하는 이 웹브라우저 형태입니다. 이게 핸드폰이 아니라 차량용 앞에 있는 이런 각종 현재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여기 뭐 현재 그 웹스토어처럼 똑같은 기능도 있고 여기서도 뭐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이런 그 기술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업체가 있는데 세계 3대 업체 부분들이 지금은 그 오비고가 국내에 있고요. 그다음에 더 큐티 컴퍼니라는 해외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엑세스라는 일본 회사가 있는데 여기 이 세 개의 업체에서 이 웹브라우저 시장, 그 차량용 시장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오비고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짱짱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내 차 같은 경우도 현대, 어떤 쌍용차, 닛산, 르노, 렉서스, 토요타의 저는 이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비고의 OS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의 가치가 있고 또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차량용 현재 OS를 국내에서는 80% 장악하겠다. 이거는 이제 포부입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20% 정도를 장악하자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의 가치가 한번 크게 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비고를 위의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어떤 흐름들이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미래 세상을 그려봤을 때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이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앞으로 대응 전략까지 확인해 볼까요? 예,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완만하게 이렇게 지금까지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힘이 없고 뭐 2차 전지가 뭐 그 날아갈 때 요거는 거의 기어가다시피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3월달에 약간 조정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보였던 그런 들인데 다시 한번 급반전이 지금 어제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일어났고 다시 한번 출발이 됐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해주다가 한번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상승 출발을 할 때 상승의 연장이나 상승 가속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폭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거의 한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튀어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 앞 구간에서는 다른 뭐 2차 전지나 뭐
그 차량용 부품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시세가 낮기 때문에 전혀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가 이 집 후반부에서 전혀 뉴페이스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의 열풍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나둘씩 침투를 하고 있는데 오비고에서도 같이 뭐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소프트웨어 쪽의 파워를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잘 봤습니다. 그러면 차량용이나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이쪽에서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돼서 오비고 차트가 어제도 시그널을 줬고 오늘 눌림목이기 때문에 향후 흐름들의 어떤 주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61선 딛고 상승 출발에 기관들의 수급까지 더해진 종목 오비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이 켜진 종목은요, 바로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일주일상으로 본다면 3일 연속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또 어떻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저희가 또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역시나 수소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초창기 추천해서 올랐는데 AS를 안 해주는데 제가 이제 왜 이제 주목을 하냐면은 차량 경량화 쪽에서 주목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어떤 하게 되면은 전기차의 배터리가 워낙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차량 경량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효율성이 증가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경량원처럼 모두 사활을 걸고 있고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앞으로 배터리로 현재 또 이 도심항공 이 부분이 가죠. 그러니까 이게 엔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음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뭐 도심항공 다 못 뜨게 할 겁니다. 근데 소음이 거의 없어요. 뭐 도심항공 그거는 뭐냐면 배터리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되고 앞으로는 개인용 어떤 PBV 어떤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기아차에서 전기차를 이번에 새롭게 착공하는 어떤 공장이 있는데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주문용 어떤 그런 개념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건데 결론적으로 뚫을 수밖에 없는 것이 차량 경량화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음 어떤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제네시스 G80에 대한 차체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현재 왼쪽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 그다음에 일반 회색 부분인데 이게 전부 다 차량 경량화로 해서 만든 어떤 차종입니다. 이게 차체 자체를 이미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지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차체 외관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전체적으로 바꾸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힘을 받는 차체 아래 하부 뼈대만 뭐 쇠 이런 걸로 하고 나머지 힘을 덜 받거나 중요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바꿔주는 트렌드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어떤 소재, 그러니까 탄소섬유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러니까 플라스틱인데 앞에 엔지니어링이 붙습니다. 이게 줄이면은 EP가 되겠죠. 그래서 EP 어떤 부분들이 산업용으로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이제 뼈대를 만든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쪽 부분들은 고급 스포츠카인데 외부 뼈대를 탄소 섬유로 포장하는 그런 개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재의 변화가 반드시 이제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 경량화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알루미늄 쪽에 비철금속 쪽하고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아닌 이 플라스틱 쪽 두 개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차량의 어떤 부분의 경량화했던 소재 상대 무게를 나타난 거죠. 강판 다음에 알루미늄이 훨씬 싸고 탄소 복합재가 더 가벼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 대중화가 되지 않는 것은 탄소 복합재가 비쌉니다. 상대적으로 상대 비용이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이런 어떤 상승 트렌드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현재 35%면은 거의 전기차 양극재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전기차 양극재가 50%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는 고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롱 플라스틱이 만드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 관련된 종목을 해야겠네요. 관련된 종목은 딱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엔지닝 플라스틱은 에코 플라스틱, 그다음에 코롱 플라스틱, 그다음에 HDC 현대에서 인수한 현대 EP, HDC 현대 EP, 그다음에 BGF 에코 머티리얼즈 이 4개의 부분들이 차량 경량화에 쓰이는 엔지닝 플라스틱의 거의 전 부품을 거의 개발하고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쪽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면은 코롱 플라스틱이 각종 어떤 PE라든가 POM 소재의 부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롱 플라스틱을 오늘 마지막 차트 우량주로 설명을 하고 그동안은 가장 덜 올랐습니다. 네.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이 차트상의 우량주인데 저희가 기업적인 내용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차트적인 대응 전략들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